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돈도 잘 못 벌었고,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늙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장에서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웃기죠? 하하.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이에 뭐가 남았습니까? 사업도 은퇴했고, 자식들은 다 컸고, 이제 남은 건 골프 스코어와 건강뿐이잖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골프와 자존심,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요. 일부 인연과 자존심.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 다녀오다 김포공항에서 처가의 이종 조카 부모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일본 다녀오는 길이었죠. 김서방 하며 저를 보고 매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딸이 대학 입시에 1차, 2차 다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요. 데리고 있을 수 있냐고요. 당시 저도 이민 초기라 제 앞가림도 겨우 할까 말까 하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조카는 우리 집에 와서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고 졸업은 워싱턴에 있는 명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카에게 권했죠. 대학원 가지 말고 한국에 취업해서 직장에서 남편 찾아 결혼하라고요. 당시 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우받던 시절이었거든요. 대기업 5군데에 원서를 넣었는데 전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우 해외 영업부로 가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신입사원 연수 모임에서 연세대 나온 청년을 만나더니 바로 결혼했습니다. 제 예측대로였죠. 그 조카는 지금 우리 회사 한국지점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쌓은 정으로 이종 사촌 이모인 제 아내를 자기 엄마만큼 챙기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따뜻한 인연도 좋지만 골프장에 가면 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넘겨야 할 경우가 생기죠. 이상하게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데 유독 아내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부부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습니다. 하하. 아내가 항상 조금만 자존심 내려놓고 잘하면 몇 배의 보상을 받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데 말이죠. 사실 없는 남자, 미련한 남자일수록 영양가 없는 똥 고집에 자존심만 가득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요. 골프 세계는 어쩌면 치열한 자존심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평생 핸디를 같이 놓기로 한 1번 너구리와 라운딩을 해서 1승을 했는데 억울했는지 또 도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그 1번 너구리한테 하도 많이 깨져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금년에는 상황이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골프에는 핸디라는 게 있죠. 자기가 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치다 보면 평균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는 자존심을 내세워 죽을 때까지 핸디 주고받는 것 없이 맞다이 놓고 치자는 친구가 있어요. 핸디가 너무 높아도 쪽이 팔립니다. 구력이 20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백돌이라면 글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머리가 안 되면 운동도 안 되는 편입니다. 어떤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들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그래서 저는 그 꼴난 골프 자존심으로 삽니다. 마지막 늙은 남자의 자존심, 골프에서만큼은 지지 않는 것이죠. 2부 열린 마음과 골프 깨달음. 40대 50대 한때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보다 빨리 앞서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돌아보니 남보다 많이 뒤처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60대 들어서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을 빼고 내려놓고 살다 보니 70대 돼서 돌아보니 조금씩 채워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글쎄, 세상 원리가 그런가 봅니다. 알만하면 갈 때를 맞이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다행히 늦게라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인생사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따라 복과 재앙이 이렇게 발생한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이 좁으면 재앙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크기와 열림이 곧 복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평하고 세상의 선물을 거부합니다. 반면 열린 마음은 적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 여유를 갖는 것이야말로 크고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닫고 자기만의 틀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좋은 기회도 깊은 인연도 스스로 밀어내고 말죠. 비움으로써 가득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운과 기회가 저절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뜻이죠. 다친 마음은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쥘수록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적어집니다. 어제는 귀동냥으로 또 뭔가를 배웠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주변 성공한 인생 선후배에게 듣는 이론을 통해 많이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만에 나타난 이번 너구리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전반 1개, 후반에 2개를 쳤으니 무릎에 주사 맞고 아픈 너구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돌을 닦았는지 또 뭔가 확실히 한 가지 깨달았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오른팔을 겨드랑이에 붙여서 돌리고 1시 방향으로 오른팔을 던지라는 거였어요. 이걸 몸통 스윙이라고 하는데 오른팔이 붙어서 돌아갈 때와 안 붙어서 돌아갈 때 비거리가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마추어 선수 대부분이 어깨와 팔로만 치는 선수가 많습니다. 수업료 내고 가끔 고수들이 한마디 던져주는 그 한마디로 수업료가 아깝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는 이론이지만 현장 이론은 더 강하게 전달되곤 하죠. 이런저런 귀동냥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가 사람을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아주 멀게도 만듭니다. 같이 놀다 보면 이상한 케미의 소유자가 있어서 분위기가 안 맞아 다시는 놀고 싶지 않은 선수가 생기곤 해요. 가장 문제의 주인공은 가방끈이 길거나 돈 좀 있는 인간들 가운데 문제아가 덜어 끼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허접한 골프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바닥을 치면 꼴난 자존심이 뭉개져서 화를 못 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인간형은 누구도 함께 라운딩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곤 하죠. 그런데 어제는 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매너가 나빠서 벤치를 놓았던 3번 너구리를 1번 너구리가 정신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나와 같이 놀았습니다. 시합 결과가 재미있었어요. 벤치 너구리 팀이 져서 점심을 샀습니다. 진짜 멋쟁이는 돈이든 명예든 골프장에서는 일단 내려놓고 골프를 즐겁게 치는 선수가 멋쟁이입니다. 몇 주 후에 또 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언제 또 벤치가 난동을 부릴지 불안하지만 이번엔 1번 너구리가 보증을 섰습니다. 3부 잠시 이별 그리고 클리어 스카이.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더 좋습니다. 어제 아내는 언니들을 보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언니에게 간다는 소식 없이 갔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언니들이 무척 반가워할 것 같았거든요. 막내 동생인 아내를 언니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글쎄, 나한테도 그리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는 사형제 중에 둘째인데 막내 동생이 죽고 남은 형과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다 그런 건지 나만 유독 우리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동기간 우애가 절단났습니다. 아무튼 처가의 자매간 단단한 자매애가 때론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행복할 때 난 좋습니다. 그 말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며 간만에 쓸쓸했어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난 아내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귀한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 서로 일이 생겨 다시 볼 수 없다면 어쩌나. 호레비 신세가 되면 어쩌나. 평소 누구 좋으라고 나는 절대 먼저 안 간다고 했던 아내 말이 생각납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도 정말 아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상 호랩이 될 일이 희박하지만 나이가 들며 허해서인지 문득 걱정이 되곤 합니다. 하하. 금년은 예년과 다르게 5월인데도 날씨가 쌀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다 사막에 자주 비가 오고 있어서 이상한 징후가 예견되죠. 일기예보의 클리어 스카이라는 예보보다 라이트 IAIN이란 날이 더 많으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골퍼들은 날씨에 따라 행 불행이 바로 좌우되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한 편입니다. 이틀 전에 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 수중전을 치렀습니다. 글쎄 그놈의 비바람 좀 안 불었으면 했어요. 아침에 비가 얼마나 내리던지 골프장 주차장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비가 그쳐서 즐거운 라운딩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맑았다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흐리다 개이다의 반복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 도착한 아내가 사랑하는 언니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언니들이 자기 말만 하고 전혀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고 아내는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하하하하. 글쎄 나이 들면 자연히 생기는 증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부 건강과 치매 이야기. 어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느 가정의 일상이 소개되는 프로를 봤습니다. 이제 겨우 51세 된 어느 주부의 치매 투병기를 낱낱이 소개했어요. 기억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해서 남편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니 기억을 못해서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한쪽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던 알뜰한 주부였었답니다.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한숨 돌려야 할 시기에 한창 일터에서 일할 남편 발목이 잡혔죠. 친정엄마가 71세인데 사위 보기 미안하고 딸도 불쌍하고 결혼을 앞둔 손주 손녀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비록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 별거 중이지만 건강한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글쎄 늙어가며 미워하든 좋아하든 원순이 악순이 다투고 미워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비극의 시작은 부부 사이의 한쪽이 치명적인 질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물론 누군들 아프고 싶어 아프겠습니까마는 먼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강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바쁘고 게으르다는 핑계로 몸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그만한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어떤 의사는 근육 일지에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의사도 있어요. 몸에 근육이 살아있는 증세는 건강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매일 걷는 골프를 치는 이유가 있다면 죽어가는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우리 처가의 똑똑했던 동서와 처형이 70대 초반에 치매를 앓다 돌아가셔서 그 병의 비참함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치매는 나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치매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남은 삶이 불행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치매는 잠복기가 20년 이상 있다가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70세에 치매가 왔으면 사실상 이미 50세부터 뇌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본답니다. 치매의 가장 나쁜 조건이 체중이 느는 증세라고 합니다. 치매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나쁜 증세가 성인병인 고혈압과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을 손꼽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병은 치매행 비행기라고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히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증세들입니다. 글쎄 의학 상식이 부족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평소 관리 소홀이 모든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정처 없이 필드를 걷습니다. 아직은 다리 허리가 쌩쌩한 편입니다.
오부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부부의 사랑. 한국에 계신 처형들이 남편이 죽고 나이가 들어 아프고 외롭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0이 넘으면 누구에게나 자연히 찾아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외롭게 아프다 가는 길, 그 길이 여자의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들과 만나 외식을 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서로 건강을 잘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때 사는 게 벅차고 부채가 많아서 세상을 일찍 떠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금이 피크입니다. 골프도 최고로 잘 되고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오래 살고 싶은 심정이에요. 히읗. 마냥 목숨만 붙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사는 게 진정한 사랑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랑 타령이니 뭐니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말년의 아내를 위한 길은 늙어가며 아프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괴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만 본다고 했습니다. 다친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도 기회도 보지 못합니다. 저도 여전히 골프에서는 자존심을 부립니다. 지난주에도 너구리를 이기고 기분이 좋았어요. 웃기죠? 하하.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골프장 밖에서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요. 건강, 아내, 소중한 인연들. 이런 것들이 진짜 제 자존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늘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그늘은 아버지 없이 자란 그늘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늘 외롭고 쓸쓸했고 비빌 언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며 처가 식구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골프장에 갑니다. 자존심도 지키고 근육도 키우고 치매도 예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한테 나 아프다는 소리 안 하려고요. 그게 제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골프장에서 만나요. 저는 백돌이가 아니니까 핸디 안 주고 맞붙어도 됩니다. 하하. 골프와 인생 참 닮았죠? 맑았다가 비 오고 이겼다가 지고 외로웠다가 또 함께하고 그래도 우린 오늘도 필드를 걷습니다. 건강하게 자존심 지키면서요. 여러분의 골프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치매를 예방하는 골프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행 감사합니다.